무리를 해서라도 감동을 주겠다는 의지가 발동하면 때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오그라드는 장면이 연출되곤 합니다.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의 엔딩을 보면서 저는 자꾸만 숨고 싶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은 영화, 그게 바로 라오스죠. 물론 많은 이들이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보다는 괜찮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전작인 라스트 제다이는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논쟁을 불러오는 신기한 영화입니다. 저는 라스트 제다이를 보면서 이 영화가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롭더군요. 게다가 저는 실제로 라스트 제다이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아느냐고 반문하는 여러 영화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대화해보기도 했습니다. 놀랍지만 현실입니다. 라스트 제다이는 그냥 망쳐버린 영화입니다. 그 외에는 평가의 여지가 없어요. 차마 스타워즈 영화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액션들은 절망적이고 개연성은 박살났고 시대착오적인 계몽 사상에 물든 캐릭터들이 우스꽝스러운 역할극이나 해대는 전형적인 망작입니다. 게다가 오리지널 트릴로지의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커를 치졸한 인간 말종으로 난도질해놓고 잘 죽였다고 히히덕대는 살인마 같은 영화가 바로 라스트 제다이의 정체죠. 프랜차이즈 영화 사상 최악의 쓰레기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평하는 게 이 영화나 JJ 에이브람스에 대한 칭찬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저도 라스트 제다이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킬링타임 무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팝콘 무비 정도 수준은 아슬아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설정 충돌은 벌어지고 유치하고 절망적인 액션은 그대로고 플롯에는 구멍이 뚫리다 못해 플롯이 존재하긴 한다는 게 다행일 정도이지만 그래도 견딜 수는 있다는 게 제 감상이었습니다. 42년을 이어온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품입니다. 스타워즈는 미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신화와도 같은 작품이죠. 영화사에 미친 영향도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모든 시리즈를 봤고 좋아하는 장면과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저는 프리퀄 트릴로지를 보면서 루카스라는 사람의 연출력에 절망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화 감독으로서 수준 이하입니다. 하지만 라스트 제다이와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보니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이언 존슨이 왜 그런 쓰레기를 만들었는지, JJ 에이브람스는 어째서 마무리를 이따위로 만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리즈의 역사도 있고 매력적인 설정도 있고 시대를 뛰어넘어 열연을 펼쳐줄 오리지널 배우들도 있는 데다 자본도 충분하고 원인은 디즈니에 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전작들의 내용도 언급하게 된다는 것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스타워즈는 커다란 프랜차이즈죠. 팬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거대한 팬덤,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 스타워즈가 디즈니의 손에 넘어가며 새로운 시퀄 시리즈를 낸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리고 깨어난 포스가 나왔을 때, 미국은 거의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20억 달러. 엄청난 기록입니다. 재미있는 건 누구도 깨어난 포스의 작품성이나 재미에 의문부호를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대한 시리즈의 부활이니 전설의 재현이니 찬사를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 정도로 찬양받을 작품이었던가, 시대착오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들은 고개를 들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심했죠. 그러던 시리즈가 불과 몇 년 만에 라스트 제다이라는 충격을 지나더니 흥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는 시퀄 트릴로지의 마지막이고 42년을 이어온 스카이워커 사가의 결말을 담았다는 데에서 그 중요도는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나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영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편의 절반에 겨우 닿을까 말까 한 흥행이라는 건 디즈니가 이 시리즈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잠시 지난 이야기를 하자면 JJ 에이브람스는 깨어난 포스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안전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자체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고 팬서비스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벤 솔로의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역대급 떡밥을 던지면서 팬들을 과열시키기에는 충분했죠.
그리고 J.J. 에이브람스는 마치 라이언 존슨에게 바통을 넘기듯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라이트 세이버를 전달합니다. 8편인 라스트 제다이에서 라이언 존슨은 루크로 하여금 그 라이트 세이버를 뒤로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화와 시리즈 전통과 캐릭터를 철저하게 짓밟아서 쓰레기 넝마로 만들었죠. 그게 다시 J.J. 에이브람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잘 좀 해달라고 전달했더니 찍고 자르고 낙서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결국 이 영화는 J.J. 에이브람스가 어떻게든 망가진 시리즈를 다시 세탁해보고 낙서도 지워보고 새로 덧칠도 해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애틋한 감정도 생기더군요. 영화는 시작부터 관객들에게 무리한 딜을 요구합니다. 관객들은 영화관에 들어가 시리즈 전통의 오프닝을 보며 한탄부터 해야만 합니다. 제국의 황제 펠퍼틴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펠퍼틴이 살아있었다. 몰래 숨어있었다. 여기에서 펠퍼틴이 죽은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스베이더가 다스 시디어스를 들어서 집어 던졌죠. 저게 데스스타2의 반응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스 시디어스 쉬브 펠퍼틴은 아마 가루가 되어서 죽었을 겁니다. 게다가 저 장면에서 펠퍼틴을 들고 던지는 인물은 다스베이더, 아나킨 스카이워커죠. 이 사람은 선택받은 포스 능력자이자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자라는 타이틀을 지닌 인물입니다. 즉 시스를 없애고 다크사이드를 쓰러뜨려 포스의 균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아나킨이 펠퍼틴을 죽인 것은 사실 프리퀄부터 오리지널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니, 그랬어야 했죠. 펠퍼틴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몰라 그냥 그랬어 라는 무책임한 설명으로 생뚱맞게 살아 돌아왔을 때 가장 벙찐 인물은 바로 아나킨 스카이워커일 것입니다. 그래요. 이해는 합니다.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는 죽지 않아요. 아나킨도 뭐 용암에 빠져도 살잖아요. 문제는 그 아나킨이 실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맙소사. 게다가 펠퍼틴은 과거 은하제국 시절의 거대한 함대, 엄청난 숫자의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지녔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순식간에 우주를 지배해버릴 기세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죽은 줄 알았던 펠퍼틴이 살아있었고 비밀 행성에서 우주를 정복할 만한 함대를 만들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더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대체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받아들여야만 하죠. 영화의 엉성한 플롯은 차라리 루카스가 만든 영화가 훨씬 낫겠다 싶은 수준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별거 없어요. 레이도 펠퍼틴이 부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펠퍼틴이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맙소사. 자기 살아났다고 광고를 하는 최종 보스라니 원래 흑막 아니었나요? 아무튼 살아있었다고 광고를 한 덕분에 레이는 펠퍼틴이 숨어있는 엑세고를 찾기 위해 웨이파인더를 찾으러 가고 카일로 렌과 좀 싸워주고 펠퍼틴을 찾아가서 죽인다는 단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레이가 단서를 구하고 위험을 이겨내며 엑세골로 향하는 과정은 너무 형편없어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입니다. C3PO의 자기 희생이나 R2D2, 추바카의 활약도 너무 적어서 그냥 모조리 사족처럼 느껴집니다. 묘하게 제다이의 귀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냥 다 구식이죠. 캐릭터도 구식이고 구성도 구식입니다. 스타워즈 특유의 연출과 웅장한 음악은 팬들에게는 전율이지만 역시 7편만한 감동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레이는 내내 카일로 렌과 싸웁니다. 두 사람은 결국 웨이파인더를 찾으러 간 데스스타의 잔해 위에서 파도를 맞아가며 결투를 벌이는데 이 장면에서 펼쳐지는 액션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허접했어요. 아무리 정식 훈련을 받은 제다이가 아니고 시스가 아니라고는 해도 이 둘이 벌인 액션은 그냥 평범한 고교생들이 빗자루 들고 대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웃긴 건 레이가 패배했다는 거죠. 그 순간 레아가 포스로 카일로 렌을 부르고 그 순간을 틈타 레이의 라이트 세이버가 카일로 렌의 복부를 관통하게 됩니다. 레이는 카일로 렌을 쓰러뜨렸지만 정작 레아는 이번 일로 포스를 사용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배우 캐리 피셔의 모습을 보는 것은 반가우면서도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숙연해지는 대목이 바로 고 캐리 피셔가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죽어가는 카일로 렌을 향해 레이가 포스로 힐링을 해줍니다. 하지만 레이는 자신이 다크사이드에 빠질 것이 두려워 아치토로 향하고 타고 온 카일로 렌의 타이 위스퍼를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라이트 세이버를 불 속에 던지는 순간 루크의 영이 나타나 라이트 세이버를 캐치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잠시 어안이 벙벙해짐을 느꼈습니다. 영혼이 잡았다. 라이트 세이버를. 아니, 루크가 물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가요? 라이트 세이버를 잡을 수 있다면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그럼 휘두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포스의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였나요? 그럼 요다, 루크, 아나킨 다 불러서 라이트 세이버 하나씩 들려주고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이 죽은 자의 군대 보내듯 보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이건 의제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건넨 라이트 세이버를 라이언 존슨이 뒤로 던졌고 라스트 제다이로 모든 것을 파괴했죠. 그러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레이로 라이트 세이버를 던지고 이번에는 루크가 그걸 잡아주는 장면을 연출해서 라이언 존슨이 행한 모든 죄악을 바로잡겠다는 감독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J.J. 에이브람스는 라이언 존슨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핀과 함께 미국 영화 사상 최악의 키스 장면을 보여준 로즈 티코의 분량을 철저하게 줄여서 완벽하게 병풍으로 만든 부분이죠. 이 영화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답시고 설정을 박살내는 대목에서 스타워즈는 이미 망했고 꿈도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죠. 영화는 최악의 판단만을 반복합니다. 전작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찍던 루크는 레이가 펠퍼틴의 손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아무튼 루크는 엑스윙을 포스로 들어올리는 올드 팬들에게 추억을 선물할 장면을 보여주는데 아니 그게 있었으면 라스트 제다이에서는 왜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어차피 이 영화는 이거 말고도 지적할 것들 투성이니까요. 레이가 추억의 엑스윙을 타고 루크가 쓰던 헬멧을 착용하고 뭔가 굉장히 비행자람이라고 주장하려는 듯한 비행 장면을 대충 끝내고 나서 엑스의 골로 도착했을 때 영화는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포 다메론과 피는 둘 다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이끌고 레이를 지원하러 떠나는 거죠. 마침 살아난 카일로 렌은 아버지 한 솔로의 환영을 봅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올드 팬을 위한 팬 서비스로 적절했다는 인상을 받은 부분이 바로 한 솔로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린 벤 솔로가 레이를 돕기 위해 또 어떤 경로로 준비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게 되는 거죠. 펠퍼틴은 손녀를 만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일단 스노크는 자기가 만든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설정 참 쉽네요. 기승전 펠퍼틴입니까? 레이도 펠퍼틴 손녀고 스노크도 펠퍼틴이 만든 거고 거기에 벤이 항상 의지하던 다스베이더 가면에서 들리던 목소리도 펠퍼틴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였다. 그것도 내가 한 거다. 사실 너는 나의 손녀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외동아들은 쉽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데요. 다스 시디어스 시스의 우두머리이자 은하 제국의 지배자의 아들이 그냥 엑스트라로 죽어버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정리하자면 I am your grandpa가 되는 거죠. I am your grandfather. 레이가 라고 외쳤다면 재미있었겠네요. 펠퍼틴은 레이가 분노로서 자신을 죽이면 레이가 또 다른 시스의 우두머리가 될 뿐이라며 좋아합니다. 이에 레이는 벤이 왔다는 것을 포스로 느끼고 그에게 라이트 세이버를 전해줍니다. 아치토에서 루크가 레아의 라이트 세이버를 건네줬거든요. 벤과 레이는 적들을 무찌르고 펠퍼틴의 앞에 서지만 펠퍼틴은 오히려 둘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더욱 강해지고 생명력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레이는 지지 않고 일어서죠. 이때 모두의 목소리가 역대 제다이들의 목소리가 레이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참으로 유치찬란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아이들 만화에서 자주 나오는 설정이죠. 근본적으로는 야인 시대에서 김두한이 김자진 장군 환영을 보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스타워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클리셰로는 너무 구닥다리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장면이죠. 과거의 동료들, 조상들이 일어나! 힘을 내! 하면서 응원을 하는 클리셰라니 게다가 연출도 그리 좋지 못하고 대사들도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나킨 목소리로 포스의 균형을 맞춰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처럼 하라는 거죠. 아니 근데 아나킨은 포스의 균형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아나킨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 펠퍼틴이 살아있으니까. 이 영화가 아나킨의 업적을 없던 걸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포스의 영들이 이렇게 버프를 줄 수 있는 거였나요?
게다가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쳐도 메이스 윈두는 대체 어떻게 포스의 0이 된 겁니까? 펠퍼틴에게 포스 라이트닝 맞고 건물 밖으로 날아가면서 포스의 0이 된 건가요? 그 찰나의 순간에 나는 모든 제다이라고 외친 레이가 펼쳐낸 라이트 세이버 X자로 겹치기라는 최종 오의에 당한 펠퍼틴은 산화되어 죽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필살기 연출입니다. 펠퍼틴은 메이스 윈두에게도 그렇게 당하더니 학습 능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아, 그때는 라이트 세이버가 하나였죠. 그래서 당했나 봅니다. 아마 라이트 세이버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걸 X자로 겹칠 수 있다는 어메이징한 상상을 해낼 수 있는 건 온 우주의 J.J. 에이브람스 단 한 명일 테니까요. 정말로 참신하고 위대한 발상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영화 사상 최악의 키스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벤과 레이의 키스 장면인데 대체 왜 키스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그냥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게다가 벤은 왜 포스의 0이 된 겁니까? 제다이 훈련도 안 받은 애가 어떻게 포스의 0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엔딩에서 레이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Who are you? 라고 묻고 레이라고 답하자 레이 who? 라고 다시 물었을 때 저는 귀를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타투인, 두 개의 태양이 지는 장면. 루크와 레아의 환영을 보는 레이의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너무 끔찍해서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가 마지막으로 레이 스카이워커라고 말하는 장면은 활용점정이죠. 숨어버리고 싶은 민망함.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대대적으로 고백하기에 맘먹는 부끄러움입니다. 세상에 이 장면이 스카이워커 사가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저 말도 안 되는 키스의 레이 스카이워커 장면이 바로 기나긴 42년의 마무리란 말이죠. 맙소사. 사실 이 영화가 최악의 망작이거나 졸작인 건 아닙니다. 그건 라스트 제다이죠. 적어도 이 영화는 볼만해요. 마지막에 수적으로 부족한 반란군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혼자가 아니야를 외치며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아군들을 보며 저는 빵 터졌습니다. 흔한 클리셰이기는 하지만 구도나 타이밍, 이후에 벌어지는 활약이 그저 어벤져스 어셈블 장면이잖아요. 정말로 신선한 반전이더군요. 게다가 일관성도 있었습니다. 전작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를 난도질했던 전통은 계속 이어가더군요. 전작에서 엉덩방아를 찢던 루크는 이번에는 레아와 라이트 세이버로 대련하다가 패배해서 또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시퀄 제작진은 루크에게, 아니 마크 해밀 씨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답니까? 루크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게 무슨 새로운 유행인 건가요? 스타워즈 팬들에게 라스트 제다이와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는 재앙에 가까운 영화일 것입니다. 전통은 사라지고 비즈니스만이 남았죠. 앞으로도 스타워즈는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 기대는 라스트 제다이 때 없어졌으니까요. 액션도 CG도 구성도 이야기도 전부 수준 이하였던 오락영화. 제가 이 영화에 줄 수 있는 점수는 1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아주 망작이나 졸작이라 보지 못할 작품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못 만든 영화. 그게 제가 바라본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죠. 이제는 포스 라이트닝 쏘는 애가 스카이워커라니 그냥 레이 펠퍼틴이 에이 이제 와서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망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